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또 반대편에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엇박자. 2주 만에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 그죠. 진짜 안 나왔더라고. 네. 안 나왔더라고. 자기 이렇게 3인칭으로 그러네. 왔어요. 안 나왔어. 내가 유지 대화법도 아니고. 안 나왔어. 아 사실 지난주에 잘 안 됐죠 지난주에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 뭔 소리야? 진짜. 조회수. 잘 나왔어요. 주소. 지난주 되게 괜찮았어. 지난주 뭐 했는데 아이템이지 뭐. 아 그렇죠. 지난주에 어쨌든 미 대선 얘기로 아, 시작을 했는데 그렇구나. 세 분이 너무 열띤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도 오프닝 토크로 이쪽 얘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곱하기 2로 털었지 내가. 잘했어요. 자, 정치인사가 인정하는 우리 미국 정치 전문가,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2주 이상 하기 힘들다. 예. 그리고 이제 연방군이 와서 끌어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예. 얘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팩트 체크하는 이제 그 언론들이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네. 뭐 이제 자꾸 이제 의심 가는 정황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영상 하나씩 올리고. 그렇죠. 근데 그런 영상은 솔직히 저랑 장시경이 밖에 나가서도 100개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장시경이 그냥 얼굴 가리고 우체통에다 뭐 넣는 모습 그냥 찍고 해가지고 네.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안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영상만 계속 올라올 거고 아마 팩트 체크 계속 할 거고 선관위원들 이미 공화당 선관위원들이 투표 참관인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음. 저희도 이제 예전에 부정선거 하던 분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뭐 투표 참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어떤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투표 참관인도 다 매수했다는 논리거든요. 예. 결국은 매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는 그 똑같은 트랙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트 동맹은 당분간 굳건하다. 그 트럼프는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 민트 동맹이라는 게 그게 그 얘기구나. 민트 동맹. 그 우리가 맨날 그 인터넷상에서 조소하는 의미로 무슨 뭐 감비아 동맹 이런 얘기 하지만 감비아는 우리나라 어딘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인터넷상의 밈 같은 그런 조소적인 의미지. 근데 본인이 민트 동맹이라고 본인 스스로 올리셨으니까.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니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롱을 자처하고 계세요. 아니, 형님도 신장식 잘한다고 밖에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많을 거야. 본인이 스스로 하니까. 어쨌든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불복에서 승복으로 입장선에 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뭐 멜라니아 여사도 그렇고 주변인들이 이제는 좀 승복하십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또 오히려 뭐 펜스 부통령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이거 불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들리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향후에 자기 정책 입지 그 다음에 공화당 정치를 위해서 실제로는 그 향후를 노리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네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뭔가 고리를 하나 걸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향후를 노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지자를 결집해서 4년 뒤 대선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심기관리용인 것 같아요. 트럼프 심기관리용. 우리 트럼프 회장님이 You are fired 하면서 바로바로 사람 쳐내는 스타일이고 트위터로 장관 에스퍼 장관 경질했죠. 날려버리고 예.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기관리용인 것 같고 사실 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관심사가 멜라니아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런 게 훨씬 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왜 유튜브 채널을 열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슈퍼챗을 받을 것인가? 근데 네. 아마 예전에 근데 확실치는 않은데 기억이 아마 둘 사이에 그 약정은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사실 사전 약정 이런 거 안 되는데 네네네. 결혼 사진 미국은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아마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옛날 기억에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네. 왜냐하면 그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거 때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마 다 계약을 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재산 문제는 왜냐하면 처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거든요. 그렇죠. 첫 부인한테도 한 100억 이상 주고 이랬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네. 멜라니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네. 사전에 아마 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는- 약정을 해놨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약정이 돼 있을 텐데 이제 네. 남은 쟁점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아들 막내 아들 그렇죠. 예 막내 아들의 유산 양육권. 상속분이 아.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게- 요게 하나 좀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미묘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뭐냐면은 전 방금 생각났는데 네. 부정선거 하신 분들은 가족부라도 꼭 생기네요. 우리 민트 동맹에 거기서도 동맹이 맺어지는군요. 필수 요소 같은 그런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런 거 비슷한 게. 자 지금 사랑과 필수예요. 전쟁이 아니고 정치인사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요거 좀 여쭤볼게요. 뭐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가 바이든 인맥이 국민의힘에 많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 여당이 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이든 미국 이제 당선인과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가 가려는 길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는 또 얘기를 했어요. 뭐 많아요? 국민의힘 쪽, 근데 뭐 바이든 쪽 아무튼 인맥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바이든 인맥이 뭐 여당 많으니까 한 수 배워가야 한다든지 뭐 민주당에서 뭐 바이든이 우리가 가려는 길이 일치한다고 했던 얘기들 그냥 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 왜냐하면 야당에서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 결국 외교라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지 야당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원 외교도 여야 국회의원단이 가서 이제 하는 거지. 그렇죠. 가서 하는 거지.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야당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친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도 정부 당국자가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바이든이 우리랑 친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배워라. 이것도 소리 없는 아우성.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거 바이든과 우리가 가려는 게 일치한다.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정하는 건 바이든이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저는 소리 없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근데 좀 너무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 분들 중에 내가 더 친해 막 이거. 그러니까 안 이게 했으면 보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좀 너무 비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의 좀 비애라고 그럴까. 저는 최근에 조금 싫었던 게 바이든이 일본에 먼저 전화하냐 우리에 먼저 전화하냐. 네. 그런 거 비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진짜. 전화했는데 몇 번 했냐. 현안이 많으면 더 하는 거고 없으면 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자꾸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 전날 민주당이 먼저 띄웠거든 청와대에서 조율중을 기사를 띄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했습니다라고 청와대에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야당에서 만약에 일본이랑도 오래 했으면 이거 봐 스가랑도 오래 했네 이런 거 비하할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번 미국 대선 보면서 딱 느끼는 거 뭐였냐면 이게 우리나라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혼자 개인 의견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바랐던 건 양극단에 있는 두 세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이거 하는 좀 오른쪽에 있는 분들 한 세력 그다음에 또 좀 왼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트럼프가 되어야지 김정은이랑 사진 찍는데 이런 분들이지 여야 보수 진보를 막나노하고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양반이죠. 네, 예. 저는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지도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바이든이 될 거야. 뭐 바이든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양극단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김정은과의 사진 찍는 걸 바라는 분들이 이제 트럼프를 당선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트럼프 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전 4년 전에는 예. 처음이니까 쟤는 뭐든 우리한테 해줄 수 있을 거야. 미국의 백인 노동자. 그래서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4년 동안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 표가 나왔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나는 보수고 진보고 뭐 남북 평화고 전쟁을 모르겠고 나는 내 지갑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 라는 거. 이게 포퓰리즘이고 뭐고 뭐 우리 후손들의 빚이 남겨지면 내 후손들이 고생한다는데 그건 걔네들 문제고 지금 나부터 살자고라고 하는 유권자 생길 수 있다나 분명히. 예.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조금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흑인 변호사가 네. 와서 저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울면서 되게 감동적인 얘기 했잖아요. CNN에서. 난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정치 평론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누구죠? 있다. 그 저 진행자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네. 네. 이름 진행자 까먹었어. 있잖아요. 있어요. 예. 모든 있어. 저 기자들이 담고 싶어하는 CNN 메인인 거. 쿠퍼. 쿠퍼. 네.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쿠퍼도 성소수자고 그 변호사도 인종적으로 미국에서 소수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시잖아요. 경제적과 사회적 위치로만 그들은 주류예요. 쿠퍼 그렇죠. 재벌입니다. 그렇죠. 흑인 변호사 예를 들어 로스콜라한 변호사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보면서 백인 중하위층 노동자들은 그래? 당신 아버지 되는 거 어렵다고?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고? 흑인 사는 거 어렵다고? 나는 지금 내일 밥 먹을까 걱정이야. 나는 내 직업이 걱정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게 이제 7천만 표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거판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궁금하죠. 코로나 네. 이후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저도 뭐 표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찌 보면 뭐 미국 정치의 우경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네.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한
몇 년만 높았죠. 높았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바꿨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앞에서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떤 거 비교하냐면 예전에 우리 이명박 때도 보면 뭐 캠프 데이비드의 캠프 별장에 초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네네. 뭐 아베는 가서 골프를 쳤는데 뭐 골프를 못 쳤다느니. 그다음에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으로 뭐 트럼프도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트럼프 빌딩에 아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막 대서 투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초청 받느냐. 그 초청 받아서 뭐 국빈급으로 가느냐, 또 뭐 별장에 초대 받았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사실은 시시콜콜하게 비교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까 네. 얘기처럼 뭐 통화를 몇 번 했느냐, 누가 먼저 했느냐나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또 그걸 기사화하면서 또 좋아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클릭수가 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로 좀 비교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다. 그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그 이 인종과 소수자 마이너리티와 실제로 백인 중산층 이하의 그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내지는 난 내일 먹을 게 걱정돼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언제나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교착돼서 미국 사회에서 만연한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선을 갈라가지고 분명하게 적대적인 메시지, 자기 편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적대적인 메시지를 날리면서 선가르기를 하고 이것을 최대 동원 그런 적대감, 사실은 투표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동력은 저놈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대감을 부추기고 적대감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게 마치 그것이 솔직한 얘기인 것처럼 이게 한 4년이 반복되고 그 결과로 적대감이 부추겨지니까 투표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트럼프 없는 요즘 트럼피즘으로 계속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로 돌아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예. 중요하다. 정치적인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항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적대감을 선언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건 정말 우리가 미국 아니, 대선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그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탄생했던 단어가 이명박근혜예요. 이명박근혜 9년, 그 당시 10년을 예상했으니까 이명박근혜 10년을 무찌를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안티 태제를 이제 형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는 뭐 선거에서나 어느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인데 다만 거꾸로 안티 이명박만으로는 그 당시에 박근혜를 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명박과의 결부를 거부하면서 네. 다른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후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당은 전임 정부와 좀 다른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는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연속 정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은 다르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재집권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선에도 이게 시사하는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차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를 여당이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예.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거꾸로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에 힘들어졌을 때 노무현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는 체제하에서 정동영 후보는 굉장한 실패작이었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긴커녕 원래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배척당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아마 여야 간의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예, 광고 듣고 바로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